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물리치료를 공부하는 학생과 마사지 치료를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헬스 히스토리 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학교에서 이제 헬스 히스토리 폼에 대해서 배우는데, 이제 요즘에는 사실 임상에 나오면 이 모든 게 이렇게 전산화가 되면서 이 헬스 히스토리 폼이나 이 솜노트, 특히 어세스먼트를 위한 솜노트가 굉장히 간결화되는 추세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디컬 마사지 테라피를 하기 때문에 이 그 정확한 그 치료 방향을 위해서 이 헬스 히스토리 폼과 이 어세스먼트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전산으로는 하지 않고 제가 직접 페이퍼 종이에다가 일일이 기록을 하면서 그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정말 이게 메디컬 마사지 치료나 아니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리치료사분이 이제 핸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비슷한 개념인데, 이제 그런 치료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헬스 스토리 폼을 만들거나 아니면 솜노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쓰는데,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헬스 히스토리 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눌게요. 이제 제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이 헬스 히스토리 폼은 지금 현재 제가 실제로 제 환자에게 쓰는 그 폼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처음에 이제 치료사를 방문했을 때 제일 먼저 쓰는 그 메디컬 폼인데, 이제 헬스 히스토리 폼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에서는 법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10년 동안 보관을 해야 돼요. 이건 환자의 의료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직접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헬스 히스토리 폼을 보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헬스 히스토리 폼이에요. 이제 환자들이 이제 이 헬스 히스토리 폼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먼저 이제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눈여겨볼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제 직업란이에요. occupation. 왜냐면 이제 요즘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직업과 관련해서 이제 그 통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직업란을 잘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를 볼 건데, 이제 컨디션에 대해서 체크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그 혈관계,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이죠. 근데 왜냐면 여기 환자분들이 내가 이러이러한 질병을 가지고 있다 체크를 하셨을 때 잘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 치료 계획이 세워지고 치료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여기서는 제가 간단하지만 이렇게 빠르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고혈압에 체크가 돼 있다. 만약에 이 환자가 고혈압 환자인데 이제 약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인 경우에는 물리치료도 그렇고 마사지 치료도 그렇고 제일 먼저 해줘야 될 게 이제 혈압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분이 너무 혈압이 높거나 그럴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중단하고 이제 먼저 이제 의사 선생님을 보도록 권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약을 드시고 있다, 약으로 조절되고 있다. 자, 그래도 고혈압 환자는 무조건 혈압 체크를 해야 돼요. 치료 전에. 그래서 이 고혈압이 그래도 조금 높은 상태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치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뭐 엎드려서는 안 된다거나 아니면은 그 상지를 높여서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그래서 치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치료 자세에. 그리고 이제 마사지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이제 머리를 향해서, 머리 쪽을 향해서 센트럴 페더가 머리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데, 대신에 롱 스트로크는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그멘탈리 마사지라 그래갖고 이렇게 부분 마사지를 해서 심장 방향으로 해줌으로써 이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혈압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죠. 왜냐면 저혈압이 너무 심하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굉장히 그 어지럼증이 올 수가 있어요. 특히 마사지 후에도
이게 그 일시적인 저혈압 증상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침대에 올라가거나 내려가고 할 때 그 안전을 위해서 그 환자분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신부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신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 말단 부위로 그 혈액순환이 또 특히 잘 안 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그 머리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지 말단부 방향을 향해서 그 혈액순환이 되도록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물론 그 자세에도 굉장히 그 치료 그 포지션에도 굉장히 신경을 써야겠죠. 그다음에 특히 이제 varicose vein 정맥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절대로 딥티슈를 그 부위에 하지 않아요. 컨트라인디케이션이죠. 왜냐면은 그 안에 있는 그 혈전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맥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딥티슈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컨트라인디케이션이에요. 그리고 그 정맥류가 있는 부위에는 또한 저희가 마사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뇌경색, 그 스트로크, 뇌출혈이 있으신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가 굉장히 또 많이 달라지죠. 어느 부위를 먼저 하냐면 이제 건강한 쪽, 마비가 오지 않은 쪽부터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비가 온 쪽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뇌경색 뇌출혈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환자분들과는 다르게 마비 측에 이게 스파스티스티라고 하고 강직성 그 굴곡이나 아니면 신전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강직 반응이 있는 부분에는 뭐 이제 굉장히 빠른 그 타포트먼트 테크닉이라던가 아니면 자극적인 그런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 환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따로 많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굉장히 좀 심혈을 기울여서 하셔야 되고, 굉장히 그 생각할 게 많습니다. 그 치료 계획을 세울 때 그분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굉장히 좀 스페셜한 경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피스메이커, 이제 심박 조율기를 달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표피에 그 얇게 이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부분을 터치를 하지 않도록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물리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치료나 뭐 초음파 치료 이런 거 할 때 절대로 이제 금기사항이죠. 그 부분은 심박조율기를 건들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디오바스큘러 이 문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 그러니까 컨디션별로 그 치료 방향이 굉장히 많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respiratory 복제, 우리 호흡기계인데, 특히 이제 호흡기계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 이제 주로 이제 타포트먼트, 그죠? 그 체스트, 폐 안에 있는 가래를 떨궈주기 위해서 우리가 타포트먼트라는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데, 하지만 이제 천식이 있는 분한테는 절대 타포트먼트를 사용하지 않죠. 타포트먼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컨트라인디케이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각 그 컨디션별로. 그 다음에 어느 부위를, 어떤 자세로 우리가 치료를 해야 되는지, 그죠? 그 타포트먼트 할 때, 우측 폐, 좌측 폐, 어디에 염증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죠? 우리가 가래를 빼주는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 체크가 돼 있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인펙션 볼게요. 자, 인펙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염성이냐, 비전염성이냐에 따라서 이제 치료 계획이 또 틀려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컨디션, 기타 컨디션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게, loss of sensation, 특히 감각을 잃어버린 부위가 있어요. 그때 여기다 체크를 했는데, 어딘지 정확히 물어보지 않고, 만약에 그 부위에 막 딥티슈 마사지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전기 치료를 할 때 뭐 너무 막 세게 한다거나 하면은 그 부위에 전기 화상이나 아니면은 그 딥티슈 마사지로 인한 조직에 손상이 올 수 있어요. 왜냐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그 강도를 알 수 없잖아요, 환자분들이. 그래서 여기 체크가 돼 있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 감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 썸 노트를 우리가 작성을 할 때 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당뇨 있으신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약으로 조절되는 경우에는 괜찮지만 그래도 이 당뇨 환자분들이 치료를 받으러 오셨을 때는
갑자기 저혈당으로 그 치료 도중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항상 그러한 상황을 대비해서 그뭐 오렌지 주스라던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사탕 같은 그죠 응급 상황에 그 혈당을 올려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간질 환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치료 중에 갑자기 간질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대처법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주의해서 볼 것이, 특히 엘러지가 이제 체크가 돼 있으면 이분이 nut 종류의 엘러지가 있다. 그러면 nut 베이스, nut이 들어가 있는 뭐 코코넛 오일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오일들 중에 그 nut 베이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어떤 것에 알러지가 있는지는 그 오일이나 로션 타입에 많은 결정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메디컬 컨디션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소화에 문제가 있다. 이제 왜냐면, 우리가 이제 레퍼럴 페인이라 그래서, 실제로는 어깨 등 쪽에 통증이 오는데, 이제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 다이제스티브 그 컨디션에 의해서 그 방사통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이제스티브 컨디션에 체크가 돼 있는 경우에도 그 이제 비세랄 마사지라 그래갖고 이 장기를 뭐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복부 쪽 마사지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 이거는 이제 골다공증 그죠? 이제 골다공증 환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 물리치료할 때도 그렇고 마사지 치료할 때도 그렇고 과도한 그 프레셔로 인해서 그 뼈가 그 금이 가거나 아니면 프랙처 골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그 체스트 부위 그 립케이지를 치료할 때 굉장히 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제 헤드넥 머리와 목에 대해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에 이분이 두통이 있다. 여기 체크가 돼 있다. 그러면은 이 두통의 원인이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두통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목 주변 근육의 이제 트리거 포인트로 인해서 이제 두통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코, 눈, 그 다음에 이제 이마 주변으로 우리 그 비강이라 그러나요? 그 안쪽 그쪽으로 이제 뭐 염증이 있다 이런 경우도 두통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두통의 원인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그레인 편두통 환자가 있어요. 편두통 환자 같은 경우는 두통 환자하고는 틀리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그 치료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불을 어둡게 한다거나 아니면 음악을 뮤직을 뭐 끈다거나 아니면 그 소리나 뭐 빛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치료할 때 환경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pregnant 임신이다. 여자가 임신을 이제 여자 환자분이 임신하신 분이다. 이럴 경우에는 자세도 그러니까 임신 몇 기냐에 따라서 그 자세와 그 치료 테크닉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이것도 잘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부인과 질환이 있느냐 그런 것도 또 체크를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몸 안에 이런 인터널 핀, 즉 이제 쇠 종류죠. 그 와이어나 아니면 인공관절, artificial joint가 있느냐, 이런 것도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인공관절이나 이런 이제 핀이나 이런 거 박혀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인트 플레이를 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 물리치료를 할 때, 전기 치료나, 그죠? 그 초음파가 금기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 이러한 메탈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 볼 거는 이분이 이제 최근에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이 어떤 약을 복용하느냐에 따라 치료법과 방향이 굉장히 틀려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항생제다. 이분 염증이 있는 환자잖아요. 그럼 이 염증 부위에 어떤 치료를 적용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어떤 테크닉을 또 해야 되고 또 피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응고제, 혈액 항응고제를 사용하고 있으시다. 이제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딥티슈 마사지 이런 거 조심해야죠. 왜냐면은 막 하다가 안에서 출혈이 날 수가 있는데 쉽게 출혈이 돼요. 사실 이런 환자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마사지 하고 나서 브루즈, 그러니까 피멍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 항응고제를 그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마사지를 할 때도 그렇고, 참 물리치료 핸전을 할 때도 그렇고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어떤 뭐 그러니까 수술 이력이 있는지에 대해 물어보는 그 란이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그 수술 부위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또 그거에 맞는 뭐 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피해야 할 거는 피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전체적인 이제 헬스 스토리 폼을 우리가 받았을 때 어떤 것들을 주의해서 보고 또 그런 것들이 체크가 돼 있을 때 우리가 치료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그 헬스 스토리 폼을 환자들이 줬을 때 그냥 이렇게 쓱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하셔서 우리가 솜노트, 즉 어세스먼트를 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과 함께 이렇게 환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그거에 맞는 그 치료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하게 헬스 스토리 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그 솜노트를 어떤 방향으로 작성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